광대탈과 장사 삼형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갓적에 한 아이가 살았는데 이놈이 힘은 천하장사이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요. 첫날 만날 먹고는 잠만 자요. 하루 종일 먹고는 자고 먹고 자고 한단 말이죠. 몸집은 깍지똥만한 게 먹기는 적게나 먹나. 밥을 해주면 한참에 대사발씩 먹어 치우고는 퍼질러 자는 게 일이었어요. 나이 17이 되도록 그러고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만 탁 질려버릴 거 아니겠어요? 얘야, 너는 반남 먹기만 하고 잠만 잘 참이냐? 남들은 너만한 나이에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더라만 너는 그 힘뒀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하고 걱정 반 꾸중 반으로 타일렀죠. 그랬더니 이놈이 드러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며 하는 말이 그러면 좁쌀 단말만 주세요. 이러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좁쌀 단말이라니. 좁쌀 단말이 어디 적나요? 그래서 못에 쓰려고 그러냐니까 다 쓸 때가 있어 그러니 그냥 달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할 수 없이 줬어요. 가만히로 한 가만인데 주니까 그걸 무슨 콩주머니 쥐듯이 한 손에 쥐고 흔들면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뒷산으로 올라가서는 아름드리 나무를 한 손으로 쑥 뽑아 제끼는 거예요. 뽑힌 자리에 구덩이가 큼지막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좁쌀을 드립다 쏟아붓는 거죠. 단말을 몽땅 구더기에 다 쏟아붓고 손을 탁탁 털어널고 내려왔어요. 그래놓고 그 뒤로 날마다 구덩이에 오줌똥을 갖다 붓더니 싹이 나니까 한 포기만 남기고 죄다 속간해 버렸어요. 달랑 한 포기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포기가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키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대궁은 아름드리가 되고 그러더니 조 잎싹이 말도 못하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조가 다 익으니 뿌리째 뽑아다 통째로 들고 탁탁 두들겼어요. 돌이 깨질 대신에 말이죠. 그러니까 좁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몇백 석이나 나왔는데 그걸 모두 가마니에 담아 쌓아두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밥만 축내고 잠만 자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세상 구경하러 나갈 테니 이 좁쌀로 밥해 드시고 잘 지내십시오. 하고 집을 나왔어요. 집 나올 때 광대탈을 하나 만들어 얼굴에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그동안 밥만 축내고 잠만 자서 불효한 까닭에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놈 이름이 광대탈이 되었어요. 광대탈이 집을 나와 정처 없이 자꾸 가다 보니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엄청나게 큰 지팡이를 짚은 거예요. 굵기는 한 아름이나 되고 길이는 30발이나 되는 지팡이인데 가만히 보니 그게 참대통이었어요. 속이 빈 참대로 만든 통지팡이더란 말이죠. 그렇게 큰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니 그놈도 보통 장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그리 굵은 걸 짚고 다니오? 하고 물으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놈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웠어야 되겠소? 뭐든 닥치는 대로 이 참대통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좋죠. 하면서 참대통 마개를 탁 여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아는 게 아니라 별의별 게 다 들어있었어요. 옷이고 양식이고 집신이고가 거기 다 들어있었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다닙시다. 나도 떠돌이 신세라오. 그거 좋지요. 이렇게 해서 둘이 의형제를 맺고 같이 갔어요. 이놈 이름은
참대통이었어요. 그래서 광대탈하고 참대통하고 형제가 되어 간 거죠.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서 큰 나무가 누워있다 일어났다 하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땅으로 푹 꺼졌다가 하늘로 쑥 솟아올랐다가 이런단 말이죠. 저게 무슨 병고인고 하고 가까이 가보니 나무 밑에서 커다란 놈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콧바람이 얼마나 센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놈도 보통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는 놈을 깨워가지고 무슨 일로 여기서 잠을 자오? 하고 물으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놈이 잠이라도 시원하게 자야 할 것 아니오. 나무 밑에서 잠을 자면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바람에 아주 시원하지요. 하고 말했어요. 아,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다닙시다. 말동무가 있으면 좋지 않소? 그거 좋지요. 이래서 또 의형제를 맺고 같이 다녔어요. 이놈은 이름이 콧바람이었어요. 광대탈하고 참대통하고 콧바람하고 이렇게 셋이서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웬 사람이 돌을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었어요. 돌을 맘대로 늘였다 줄였다 뭉쳤다 폈다 하면서 놀고 있었죠. 그러다가 돌을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하더니 갓을 딱 만드는 거예요. 돌로 갓을 만들어 머리에 쓰더란 말이죠. 그 무거운 것을 머리에 쓰다니 하하, 이놈도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 무거운 돌로 갓을 만들었소? 라고 말했더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놈이 갓이 가벼워서야 되겠소? 보통 갓은 바람만 불면 휙휙 날아가서 귀찮아서 아예 돌갓을 쓰고 다니려고 그런다오. 라고 말했어요. 아,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다닙시다. 여럿이 다니면 심심하지 않을 거 아니오. 그거 좋지요. 이래서 또 의형제를 맺었어요. 네 형제가 된 거죠. 이번에 만난 놈은 이름이 돌갓이었어요. 그래서 광대탈하고 참대통하고 콧바람하고 돌갓하고 이렇게 넷이서 다녔어요. 딱히 정해놓은 곳도 없고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하염없이 다녔죠. 한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날이 저문 곳이 어딘고 하니 집도 절도 없는 산속이었어요. 별도 달도 없이 사방이 캄캄한데 산속을 한참 헤매다가 산마루에 딱 올라서니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옳지, 저기 사람 사는 집이 있구나. 캄캄한 밤중에 불빛을 보니 반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바람에 불빛 비치는 곳까지 냅다 달려갔죠. 가보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는데 대문이 12대문이었어요. 첫째 대문을 열고 주인 있소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대문을 열고 거기 주인 있소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셋째 대문을 열고 주인 있소 해도 아무 대답이 없네요. 넷째 대문을 열고 주인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고 다섯째 대문을 열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11째 대문을 열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12대문을 다 열고 들어가서 주인 있소 하니 집안에서 처녀가 하얗게 소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산중에 어찌 오셨습니까? 혹 하룻밤 자고 가려고 오셨다면 두 말 말고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잘 데가 못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우리 집 식구가 요남은 됐는데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나 보면 한 사람씩 죽어나가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들 모두 죽고 하인들마저 죽어서 오늘은 제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러니 공연히 애매한 목숨 버리지 말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듣고 보니 예산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험한 일이 난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험한 일이라 해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명색이 장사들이 못 본 채 할 수 있나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밤 지켜보겠소.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처녀를 그 뒤에 숨겨놓고서는 넷이서 잠을 안 자고 집을 지키기로 했어요. 네 장사가 저마다 한 자리씩 맡아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거죠. 참대통은 제일 바깥 대문을 지키고 콧바람은 바깥 마당을 지키고 돌갓은 앞마당을 지키고 광대탈은 처녀가 숨은 방을 지켰어요. 드디어 밤이 이슥해지니까 찬바람이 쏴 하고 불더니 뭐 시커먼 것이 오는데 가만히 보니 눈에 시퍼런 불이 철철 흐르는 네 발짐승이에요. 그게 뭔고 하니 수백 년 묵은 청너구리였어요. 본래 청너구리가 오래 묵으면 요물이 돼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세어진다는 말이 있었죠. 다가와서 덤벼드는 놈을 바깥대문 지키던 참대통이 때려잡았어요. 길이가 30발이나 되는 참대통을 한번 휘두르니까 청너구리가 맥을 못 추고 단번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잡은 놈을 참대통에 쓸어 담았죠. 그런데 처음 왔던 청너구리는 청너구리 떼 중에서도 제일 힘이 약한 졸개였던 모양이에요. 한 300년 묵은 놈인데 이 놈이 청너구리들 소굴에서는 제일 어린 놈이었어요. 청너구리들 생각에는 이 집 식구를 다 잡아먹고 달랑 처녀 하나 남았는데 힘센 놈을 보내랴 하고 제일 약한 놈을 보낸 거죠. 그런데 보내놓고 암만 기다려도 졸개가 안 오니 좀 더 힘께나 쓰는 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셋째 9벌 되는 한 500년 묵은 놈을 보냈죠. 이 놈은 한 500년 묵어나서 그런지 참 대통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몸뚱이가 연자 맷돌만한 놈이 달려드는데 암만 힘을 써도 안 됐어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참대통은 그만 잡아먹혀버렸어요. 셋째 청너구리가 참대통을 홀랑 집어삼킨 다음에 12대문을 다 열고 들어가니 이번에는 바깥마당을 지키는 콧바람이 맞설 차례죠. 콧바람이 용을 써서 쿵 하고 크게 콧김을 한번 내쉬니까 청너구리란 놈이 감당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걸 잡아다 콧바람으로 꽁꽁 얼려놨죠. 청너구리 소굴에서는 두 번째로 보낸 놈도 소식이 없으니까 좀 더 힘센 놈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둘째 9벌 되는 큰 놈이 왔는데 이 놈은 한 700년 묵은 놈이었어요. 그러니 힘도 더 셀 거 아니겠어요? 이 놈한테는 콧바람도 못 당했어요. 아무리 용을 써서 콧김을 내놔도 그저 두어 자쯤 흔들흔들 밀려났다가 도로 달려들고 하니 당할 재간이 있나요? 그래서 콧바람도 잡아먹혔어요. 둘째 청너구리가 콧바람을 홀랑 집어삼키고 앞마당으로 썩 들어서니 이번에는 앞마당 지키는 돌갓이 맞설 차례였죠. 돌갓이 갓을 벗어서 번개같이 한번 크게 휘두르니까 둘째 청너구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할 일 없이 돌갓에 한 방 얻어맞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놈을 잡아다 큰 돌로 꼼짝 못하게 눌러놨죠.
세 번째로 보낸 놈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청너구리 두목이 나섰어요. 이 놈이 청너구리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놈으로 한 1000년 묵은 놈이었어요. 몸뚱이가 집채만한 것이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왔는데 담이 약한 사람 같으면 그냥 한 번 보고도 기절할 만하더라 말이죠. 그런 놈이 달려드니 돌갓도 못 당해요. 돌갓을 아무리 휘둘러도 그저 움쩔대고 조금 물러났다가 또 달려들고 하니 당할 재간이 있나요. 한참 동안 싸우다가 속절없이 잡아먹혔죠. 일이 이렇게 되니 이제 남은 것은 광대탈 하나뿐이잖아요. 청너구리 두목이 돌갓을 훌렁 집어삼키고 방으로 썩 들어서니까 광대탈이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그새 무슨 도수를 부렸던지 몸이 5개가 됐어요. 말 그대로 오광대가 된 거예요. 광대탈을 쓴 놈이 5이나 한꺼번에 달려드니 청너구리 두목도 정신을 못 차렸죠. 이쪽을 봐도 광대탈, 저쪽을 봐도 광대탈이니 정신이 있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호우적거리는 놈을 딱 후려치니까 정강이를 탁 꺾고 쓰러졌어요. 그러는 놈을 잡아다 새끼줄로 묶었죠. 묶어놓고 등짝을 세게 후려치니 이놈이 캑캑 하더니 속에서 뭘 토해내는데 돌갓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냥 집어삼켰으니까 뱃속에서 살아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돌갓이 돌로 눌러놓은 둘째 놈 등짝을 후려치니까 콧바람이 탁 튀어나오고 콧바람이 콧김으로 올려놓은 셋째 놈 등짝을 탁 후려치니까 잠대통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네 형제가 다시 만났죠. 넷이서 청너구리 네 놈을 한데 묶어놓고 장작을 빙 둘러싸은 다음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처녀네 식구 원수를 갖고 광대탈은 처녀와 혼인해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았지요. 넷이서 친형제처럼 지내면서 잘 살다가 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이 됐는고 하니 무지개가 되고 바람이 되고 번개가 되고 해와 달이 됐어요. 참대통은 참대로 땅 위에 물을 길어 올려 무지개가 되고 콧바람은 코로 바람을 일으켜 바람이 되고 돌갓은 부싯돌로 탁탁 쳐서 번개가 되고 광대탈은 해가 되고 천은은 달이 되고 이렇게 하늘에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답니다.